저녁마다 넌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5분만 더 듣고 있을게. 5분만 더 듣고 있을게. 5분만 더 듣고 있을게. 다시 볼륨을 높이네.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은 주문할게요. 성대모사의 입담에 귀염귀염한 미모까지 빠지는 게 없는 게스트 센스왕 이재율 씨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주문할게요. 혹시 막 웃음이 나는 재밌는 메뉴 있나요? 셰프님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다. 뚝딱이들은 서럽다. 이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와우.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본다. 목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3살 같은 앞머리가 매력적인 우리들의 30살 애기 개그맨 이재율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기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어머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죠. 또 애기니까 또 주변에 네. 도움 많이 받으면서 잘 지냈어요. 그랬군요. 네. 으흐하하하 님께서 매주 재율 씨의 성대모사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쩌다가 차승원님 개인기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나요? 그쵸. 사실 차승원님 개인기를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터득을 했거든요. 어떤 계기로? 제가 사실 원래 목소리가 많이 쉬거나 그러면은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투만 바꾸면 그쵸. 톤이 이미 예. 소대장님이 그때 저한테 목소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싱크를 맞춰서 연말을 또 했었죠. 그때도 저는 개그맨 지망을 할 때였으니까 연말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율 내 남친 하자님께서 재율님 인별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가 남친 짤스러운 사진을 발견했어요. 혹시 노리신 건가요? 볼륨에서도 남친 짤 하나 찍어주세요. 사진.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뭔가 종이가 감싸고 있고 네. 그 사이로 무심한 듯 사진 찍는 걸 모른다는 듯 측면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정말 몰랐어요. 이거 사진 찍는지 몰랐을 누가 때였던 찍어주신 것 거죠? 같아요. 그냥 친구가 찍어준 것 같은데 회의하고 그럴 때. 네. 회의를 앞에 폰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하는군요. 종이고 뭐. 근데 되게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어떤 또 재밌는 걸 짤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와중에 친구가 찍었는데 전 전혀 몰랐네요. 이렇게 찍는지. 그렇구나. 잘 나왔네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의도하면 이런 남친 짤이 나오긴 힘들까요? 야, 의도하면 힘드니까 그냥 녹음 중간에 한번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남친 짤이라는 게 네.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친 짤, 여친 짤이 이제 편한 사람이 네. 어떤 이게 일로서 필요한 사진이 아니고 어떤 네. 목적 없이 그렇죠. 그냥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예쁜 모습을 담고 정말 저 사람이 예쁜 모습을 담아주고 싶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찍어주는 그런 사진이 여친 짤, 남친 짤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저 사람 남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남친 짤 아닐까 그것도 맞죠. 싶거든요. 사실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남친 짤 느낌이 나긴 하네요. 사진이. 이게 그렇죠? 저는 이 사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이런 귀엽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되게 옹기종기 귀엽게 이렇게 앞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없는 말은 잘 못해서. 그러게요. 본인이 어떻게 3자의 입장이 그렇게 잘 되어 볼 수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근데 제가 데뷔하고 처음 물어봤어요. 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래서 그냥 내 대중적인 내 이미지가
어때? 이런 걸 막 물어보고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이렇게 보통의 평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 3자가 되어서 상상해 보려고 해도 이건 안 되더라고요. 재호 씨는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나온 영상들이나 저도 많이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시대별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개콘을 했을 때 제가 있고 요즘 제가 있는데 네. 그 차이를 보면서 아, 내가 요즘은 더 이렇구나. 옛날엔 더 이랬구나. 이런 걸 보면서 AD도 이제 옛날 랩을 하던 시절과 네. 요즘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그런 것들을 보시는 대중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요즘 더 멋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코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주제 문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주문할게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다. 뚝딱이들은 서럽다. 이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춤을 잘 못 추면 춤 뚝딱이,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 뚝딱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뚝딱이들 모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못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식 방송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문자는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볼륨을 높여요 인스타그램에 미리 남겨주신 댓글들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재율 씨는 네.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 맞아요. 특별히 혹시 못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잘. 그럼 춤도 어느 정도 추시나요? 상당히 잘 추죠. 그러면 이따가 저 혹시 저 춤추는 거 보신 거 있어요, 영상? 최근에 또 인별에 올라온 거를 봤죠. 볼륨을 높여요 인별? 네네네. 제가 어때요, 그 정도면? 사실 저 보면서 놀랐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사실 춤이라는 게 사실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네. 꼭 네. 우리 셀카 타임 때 네. 춤추는 영상 찍어주세요. 저랑 춤선 비교해보죠. 똑같은 춤을 그러면 같은 제가 구도에서 같은 구도에서 같은 웨이브. 네. 이게 옆 웨이브가 아니라 무려 앞뒤 웨이브라고요. 앞뒤 웨이브가 더 쉽죠. 됐고 네. 그 생김새는 네.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학자들이 논할 거예요. 어디가 더 쉬운지 누가 그렇죠. 알아. 이거를 본 학자들이 이제 또 미래에 논하겠죠. 그렇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 볼게요. 심규선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심규선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이재율 씨와 주문할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뚝딱이들은 서럽다. 이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 볼게요. 네. 리액션은 어려워님께서 저는 부장님 아재 개그에 반응을 해야 하는 순간 뚝딱이가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는 억지로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어색한 분위기에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안 웃는 걸 아니까 부장님도 이제 아재 개그 하실 때는 저를 등지고 하세요. 저도 그게 마음 편해요. 휴. 저는 그냥 너무 재미없으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마는데 이건 좀 이렇게. 사실 우리 리액션 어려워님께서 재밌는 것들을 또 많이 보시니까 아재 개그가 별로 재미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정말 웃음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모순적이어서 너무 웃기잖아요. 재미없는 얘기를 막 크게 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걸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야, 너무 재밌는 이야기다. 진짜 재밌어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없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와 너무 재미없다 하면서 반전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을 수 있냐? 네, 진짜 재미없으면 웃기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삶이 팍팍하면 저거를 이렇게 재밌는 일로 여길까 이런 생각.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저 너무 사악한 거. 요즘에 네. 제가 보는 드라마들 재질이 네. 좀 배신 그리고 복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와 진짜로 제가 느끼는 게 네. 보는 게 이 시청각 자료들이 네. 진짜 사람의 무의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그럼요. 라는 걸 느끼고 저 방금 제가 한 말에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야 옛날에 그 악마를 보았다 하실 때 최민식
배우님께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막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헤이디도 그런 거 말고 이제 KBS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워낙 또 요즘 OTT에서 또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가끔씩 그런 소소한 숭늉 같은 이야기들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대기와 헤이즈는 내 친구.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겠네요.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흥은 많고 춤에 대한 욕심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흔들어 보는데 사람들이 전기총 맞고 몸 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브를 하면 딱따구리가 나무 쫓는 것 같아요. DJ도 여기 사연을 보낼 수가 있나요? 직접 보낸 사연인가 보네요. 아닌데요? 아, 잠깐만. 사실 근데 뭐 이게 춤을... 연인이라면 네. 진짜 이거 유치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우리가 연인이다? 만약에 연인이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혜야, 너 춤 잘 못 추잖아. 이게 너가 보낸 사연이지, 다혜야? 아니라니까. 맞잖아. 너가 뭐 춤을 뭘 잘 춰? 너 그냥 이쁘기나 하지. 으이그 이쁜 거 믿고 춤도 안 추고. 춤을 안 춘다고? 싸움으로 잘 진전되지가 않는데요? 이거 이 대화 꽤 괜찮은데? 방향 괜찮은데? 이거 우리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네. 삐거덕 삐거덕 님께서 저는 몸치박치입니다. 체육 시간에 앞으로 가 하면은 같은 발과 같은 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럴 때 나름 또 박자감이 있으면 더 빨리 바꿀 텐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막 한 발로 세 걸음 가고 귀여워. 애들이 웃기려고 그러는 거냐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 막 걸음걸이도 그렇고 좀 평소에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던 것들을 의식하게 되면 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앞으로 가 하면서 그 제식을 맞춘다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걸 맞습니다. 옆 사람이랑 같이 맞춰야 되니까. 맞아요. 네, 나현 여사님께서 저는 컴꽝입니다. 컴퓨터를 진짜 못 다뤄요. 프로그램 하나 까는 것도 어렵고 문서 여는 것도 바들바들 떨면서 열어요. 보라 할 때 보면 헤이디도 마우스 만지고 키보드 치는 게 막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던데 혹시 헤이디도 컴꽝? 저는 딱 할 줄 아는 것만 하긴 해요. 뭐 그냥 시퀀서 다루는 거, 그냥 뭐 음악 프로그램 다루는 거, 네. 그리고 네. 뭐 메일 주고 받는 거, 그리고 이제 PC 카땡, 네네네. 그리고 또 뭐 너튜브. 진짜 이거 필요한 말고는, 것들만. 네. 그래서 그것만 할 줄 알면 되죠, 사실. 근데 저도 뭐 깔고 이러는 네. 거는 오빠한테 다 부탁하고요. 이제 깔아주면은 그 프로그램들을 쓰긴 쓰죠. 엑셀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건 좀 할 줄 알죠. 학교에서 배웠던 만큼. 그쵸. 근데 마우스 만지고 키보드 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통 하시지? 마우스는 그렇게 부자연스러웠을 것 같진 않고 타자는 그렇게 잘 치진 않아요. 독수리인가요? 독수리까지는 아니고 두 개씩 써요. 이게 하나씩은 아니고 두 개로. 그러니까 개발 그러니까 비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게 본인 손에 익은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좀 빠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뭐 PD님들도 독수리 타법으로 하는데 엄청 빠르게 쳐요. 저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요? 익숙한 대로 하면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이셋님께서 저는 종이접기를 참 못해요. 우리 아이가 배 접어달라, 꽃 접어달라 그래서 네. 너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색종이만 너덜너덜해지고 배와 꽃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울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나도 울고 싶다 진짜. 저도 종이를 좋아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색종이 좋아하지만 네. 그 설명서만 보고는 잘 못 적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도 도형 이런 거에 좀 약했거든요. 근데 너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너튜브 영상 보통 이제 요즘은 영상을 보고 많이들 이렇게 따라하니까. 그렇죠. 근데 배 같은 경우는 어떤 가장 쉬운 종류의 어떤 종이접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배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충분히. 그리고 아이가 계속 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네. 이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네. 이 하얀 도화지에 네. 밑에는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가지고 그래파스로 네. 그 바다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 하나 잡아서 바다 밑에 놔두고, 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배 접은 거를 두고, 그리고 꽃은 그냥 저기 뭐 배 위에 있어도 되고, 네. 그리고 해 접고, 또 뭐 그런 식으로 구름 접고 이래가지고 좀 예쁜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지 너무 좋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접는 게 힘들면은 그냥 배를 하나 인쇄를 해서 오려서 우와, 이렇게 만들어도 그것도 괜찮다. 우리 진짜로. 아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그쵸. 네, 진짜 배 저기 포항에서 만들 것 같은 그런 배 하나 인쇄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해주세요. 작심 1년님께서 네,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정리머리가 있어서 착착착 정돈이 된다던데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대청소를 마음먹어도 먼지만 터는 정도입니다. 덕분에 제 방은 1년 365일 더러워요. 와,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제 방 문은 굳게 닫아놓습니다. 아하. 정말인가요? 이게 정리머리가 있어야 정돈이 된다기보다는 해버릇한 사람이 사실 많이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네. 이게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네. 재율 씨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거부터 무조건. 무조건 작은 거부터. 예를 들어서 서랍 안에 있는 거부터 정리를 그래요? 하고 그다음 서랍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왜냐면 또 서랍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서랍 안에 있는 걸 또 정리를 하려고 막 다 꺼내다 보면 또 더러워지고 하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본인이 막 그렇게 정리가 안 된 환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다면은 저는 굳이 정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어쨌든 새로운 그 깔끔한 환경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환경이 바뀌면은 그 리프레시 되는 게 확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버리는 거. 맞아요. 일단 정리가 안 된 그 어차피 뭐 모든 부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책꽂이, 책상 위, 뭐 옷장.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책상이랑 책장을 정리를 해요. 하루 날 잡고 거기 있는 걸 저는 탁 꺼내서 땅바닥에 다 널브러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난장판이 되어야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버릴 거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그때 이제 자리를 찾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랍에 뭘 안 넣어요. 서랍에 뭐 넣어놓으면 어디에 뭐 넣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할 때 또 좀 막 빠질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게 좀 불안해가지고 서랍에 뭘 넣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옷장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위에는 상의, 밑에는 하의, 그리고 붙박이장 안에는 뭐 외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쫙 걸어놓고 그렇게 한번 체계만 딱 잡으면은 그쵸. 유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그리고 뭔가를 잘 못 버리시는 분들한테 이게 정말 꿀팁인데 뭔가를 버릴 때는 미래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야, 나 이 옷 입을 것 같은데 하고 안 버리는 경우에 내가 1년 동안 이 옷을 입었었나? 안 입었으면 버리라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만약에 나한테 누가 말 안 하고 버린다면 내가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모를 것 같더라고요. 모를 것들이 많죠, 사실. 네, 맞아요. 일단 버려보세요. 뚝딱이들은 서럽다. 이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사연 4부에 계속 소개해 볼게요. 문빈, 사나의 매드니스. 저녁 8시가 되면 헤이즈 볼륨을 높여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끝내 돌아온 내일도 저녁 8시가 되면 내 맘을 위로해줄 볼륨
쿨 FM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개그맨 이재울 씨와 주문할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뚝딱이들은 서럽다. 이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사연 계속 소개해 볼게요. 거짓말 탐지기님께서 저는 아부 뚝딱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이 좀 없는 칭찬도 만들어서 하고 목구멍을 쥐어짜서라도 웃어야 하잖아요. 그걸 못해요. 한 번은 팀장님이 잔뜩 꾸미고 오셨길래 예쁘진 않지만 예쁘다고 했어요. 팀장님, 오늘 너무 예뻐요. 근데 그 한마디 하고 나니까 양쪽 광대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광대가 거의 거짓말 탐지기 아닌가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가 좀 있죠. 있죠. 근데 예쁘진 않지만 예쁘다고 하셨군요. 이게 사실 마음에 없는 말로 대답을 하는 거는 네. 뭐 싫은데 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꾹 참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맨 땅에 갑자기 팀장님 오늘 너무 예뻐요라고 말하는 건 저 같아서 너무 전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사실 이 억지로 만약에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은 입꼬리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억지로 웃을 때는. 네. 그쵸. 사실 이것도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은 안 쓰던 근육이니까 이게. 맞죠. 억지로 웃는 그 근육도 사실 안 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짓말을 평소에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럴까요? 네. 저도요? 네, 평소에 거짓말 좀 많이 해보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참. 네. 내 손을 잡아봐님께서 저는 스킨십 뚝딱이에요. 입은 살아서 제자제자 멘트를 잘 치는데 손잡고 뽀뽀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스킨십만 하면 얼어버리니까 저를 만났던 여자친구들이 항상 마네킹 손잡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어깨동무를 하면은 깁스한 팔을 자기한테 지탱하는 것 같고 뽀뽀를 하면 석고상이 입 맞추는 것 같대요. 재율님 스킨십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재율님께 이걸 저한테 여쭤보시죠? 물어봤습니다. 스킨십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야, 이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방어적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제가 물론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항상 원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 로맨틱한데? 난 항상 원하니까 너가 원할 때까지 원하거든요. 기다릴게. 그렇죠. 스킨십을 잘 하고 싶다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선뜻 먼저 이렇게 나서고 좀 힘있게 손을 잡고 네. 이렇게 어깨 동무만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어깨도 감싸고 그렇죠. 이렇게 안으면 그냥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고 그런 거 좀 하라는 말인데 찌릿찌릿하게. 그걸 못 하겠다는 거라서 그쵸. 뽀뽀를 해도 진짜 뽀뽀만 하는 거지. 그냥 그쵸. 띵. 그 유아 프레스처럼 이렇게 그쵸. 우웅 내려가서 하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거는 사실 진짜로 안 해버릇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느끼고 있고 좀 하고 싶다라고 느끼면은 네. 적극적으로 먼저 이제 하는 거는 좀 어려우면 네. 그 스킨십 하는 기회가 왔을 때 좀 힘이라도 더 줘보고 소나귀에 좀 입술에는 좀 힘을 좀 빼보고 이렇게 살짝 빼보고 우리 팬들 듣는데 내가 별소리 그 흐름을 타라는. 아니 뭐 사실 뭐 얘기죠. 더 이상은 제가 뭐 얘기하는 거 너무 개인사기 때문에 말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볼륨은 또 어린이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을 잡아봐 님도 되게 상대방이 귀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잔액이 부족합니다 님께서 돈 관리 뚝딱이입니다. 나름 계획적으로 쓰고 계획적으로 모은다 생각했는데 제 손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네. 남들한테 퍼주지를 말아야 돼요. 그렇죠. 콩알만큼 벌면서 맨날 통 크게 쏘거든요. 저도 헤이디처럼 가계부를 써야 할까 봐요. 근데 저도 왠지 선물 내역은 가계부에 안 쓸 듯. 그렇죠. 사실 이 퍼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라서.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정말 성격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항상 크신 그런 분들이니까 언젠가는 다 그래도 돌아올 거예요. 주고 행복한 거니까. 그럼요. 이게 돌아온다는 게 네. 줄 때 그때 내 마음을 생각하면 네.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 선물을 주는 게 맞았고 네.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말은 똑같이 물질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이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뭐 그게 언행이 됐든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일하면서 만나서 뭐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나중에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근데 헤이디가 가계부를 써요? 제가 이제 2023년 네. 가계부를 쓰겠다 선언했죠. 올해부터? 네. 그러면 이게 쓴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아직 안 썼는데요. 아직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을 거랑 선물은 네. 안 쓴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왜 쓴 게 진짜로 없어요. 뭐 산 게 없어요. 산 적이 아무것도. 그쵸. 본인을 위해서 산 것들을 보통 이제 쓰는데. 뭐 차비가 든 적도 없지 최근에 1월 그쵸. 되고 나서. 그쵸. 그리고 뭐 없는데요. 오늘 그러면 커피는 어떻게? 이런 거는 왜 제가 안 쓰냐면 네. 이제 정산서에 까이는 거잖아요. 귀찮아서요? 아니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법카로 쓰는 건데 네. 그냥 나와서 한 잔 정도는 그냥 이제 숨쉬듯이.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제 통장에 얼마가 한 달에 들어오고 네. 들어온 거 중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너무 알고 싶었던 건데 세세하게 네. 근데 이거는 좀 그거는 다른 이제 느낌이니까. 제 통장과 관련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가지기 전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구름 속에서 그렇죠, 날아갈 그렇죠. 거 증발될 건 증발되고 비가 될 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지.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그쵸.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근데 선물은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선물이요? 네. 사실 그거를 선물을 가격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물할 때는 저는 뭔가 이번에 돈을 아껴야 돼서 좀 저렴한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가계부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쓸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죠. 언제 쓰게 될지 처음 쓰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뭐 글씨 연습하고. 우선은 아, 뭐 우선은. 스티커 좀 붙이고 좋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의 톡대톡. 트와이스의 톡대톡 듣고 왔고요. 주문할게요. 개그맨 이재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뚝딱이들은 서럽다. 이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계속 소개해 볼게요. 노른자땅님께서 네? 달걀을 못 깹니다. 계란 후라이 할 때 꼭 껍질이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 때 노른자 안 터트리고 뒤집기 이거 절대 못합니다. 자취 5년 차인데 이 정도 혼자 살았으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달걀의 세계. 오, 재울 씨는 할 줄 아세요? 할 줄 알죠. 저도 계란 껍질 까고 네. 그 딱 터뜨리고 그리고 뒤집는 거 정도는 잘 합니다. 계란 정도는 다를 줄 알거든요. 야, 이게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이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란 껍질 깰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세게 팍 치고 네. 너무 세게 안 쥐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살살 벌려서 그쵸. 똑 떨어뜨리는 거. 똑 떨어뜨리고 만약에 껍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손에 들고 있는 남은 껍질 있죠. 그걸로 이렇게 퍼내면은 오! 금방 떨어져요. 이게 껍질끼리는 잘 붙어서 이렇게 막 젓가락으로 한다거나 뭐 손으로 하면은 잘 안 나오고 그게 껍질로 꺼내면은 잘 꺼내져요. 이거 어떻게 본인이 직접 겪어서 알게 됐어요? 아니면 어디서 알게 된 팁인가요? 저기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꿀팁입니다. 저는 근데 대신에 네. 반숙란을 맛있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반숙란 그 타이밍 싸움이니까. 맞아요. 어려워요. 계란 많이 드시나요? 먹을 때는 한창 네. 먹고 네. 또 안 먹을 때는 한창 안 먹고 지금은 한창 안 먹는 중입니다. 계란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그건 가계부에 쓰시나요? 계란이요?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면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 그러면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먹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생각이 지금 드네요.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먹었다. 보완을 하자면 네. 한 달 동안 먹은
총 식비 이런 네. 식으로 기록할게요. 마지막에. 식비로 더해서. 하나하나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할 순 없죠. 그렇죠, 사실. 시간이 금인데. 식대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이제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장 보면은 주 목적이 장 보는 거니까 네. 주로 음식들이 많이 채워져 있겠죠. 그렇죠. 뭐 문구류 한두 개 사더라도.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음식 그 식비에 이제 넣는 거죠. 그죠, 어때요, 그죠. 제 계획? 완벽한데요. 그리고 제가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정말로.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옷을 산다면 네. 분명 쓰겠죠, 쇼핑하면. 그쵸. 아직 쇼핑하지 않았는걸요? 아직 올해 들어서 쇼핑한 적은 없는 거네요. 한 적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요? 그냥 보는 게 귀찮고 네. 그게 옷이 그 옷이지. 그쵸. 먹는 건 계속 안 귀찮았죠. 한 번도. 1월 들어서는. 뭐 언젠간 또 뭐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쯤에 여름이나 이럴 때 되게 또 한바탕 쇼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가계부가 좀 새까매지겠네요. 그쵸. 예를 들면 또 여행을 간다거나 네. 그러면은 비행기 값, 뭐 여행 가서 쓴 돈, 네. 뭐 이런 거. 그럼 또 여행에 총 쓴 돈 이런 거 쓰겠죠. 그쵸. 근데 1년 중에 그러면은 사실 올해 끝날 때 연말에 올해 쓴 돈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 그래도 차라리?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얼마 썼다.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세무사에서 해주지 않나요? 해주는구나. 해준다. 몰라요. 방해하지 마요. 나. 예, 전 방해. 전 할 거예요. 뭘 해야지 방해를 할 텐데 아직 한 적이 없으셔서. 네. 네. 박치기님께서 저는 3, 2, 1 뚝딱이입니다. 오. 노래방 가면 노래 시작할 때 3, 2, 1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저 절대로 제 박자에 못 들어가요. 반박자 늦게 시작해서 빨리 부르고 그러다 박자 또 놓치고 결국 4소절쯤 됐을 때 제 박자를 찾아가요. 야, 이게 3, 2, 1 하고 3, 2, 1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0에. 그쵸. 0에 들어가야 되는데 3, 2, 1 하면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1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4라고 생각하면 돼요. 4, 3, 2 이- 혹시 다 별도나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그쵸, 해보세요. 그쵸. 해볼게요. 4, 3, 2, 1. 저녁 8시가 되면 그 노래밖에 없구나. 그냥 마음속에. 네. 지금 여기 오면 항상 그 노래가 머리에 이렇게 맴돌아요. 그렇군요. 네. 또 어김없이 인사 나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서 즐거우셨죠?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헤이디에 대해서 많이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가요? 뭐 가계부도 이제 쓰기 시작하셨지만 안 쓰고 춤도 이제 춤 부심이 좀 있으시고. 네. 좋습니다. 재율씨.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또 헤이디가 몸이 다 나으면은 춤 배틀도 한번. 저 그거 완전 원하죠. 그리고 네. 제가 뭐 성대모사 하나 잡으면 제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충분히. 어떤 거 재밌는 시나리오 하나 써주시면 네. 같이 꽁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충분히 그렇죠. 저 재밌는 거 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또 짜와 보겠습니다. 터프한 역할. 터프한 역할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재울 씨 보내드리면서 비오의 플레이리스트 듣고 올게요.